1. 성공한 사람에겐 분명한 이유가 있다. 2020년도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임원은 128명당 1명으로 직원에서 임원될 확률은 0.07%에 불과했습니다. CEO가 될 확률은 이보다 훨씬 줄어서 0.03%로 나타났는데요.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사원이 임원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S그룹에서 퇴직한 한 임원은 임원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고 다른 분야에서 약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영진으로 올라선다는 것은 비상한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실천이 따라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의미죠. 2. 과장은 생각보다 훨씬 높은 직위다. 입사하기 전까지는 대리나 과장이 대단치 않게 보이지만 회사에 들어가면 과장이라는 직위가 엄청 크게 다가옵니다. 과장은 임원보다도 더 높은 자리처럼 느껴지죠. 회사 업무의 대부분을 과장에게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장은 회사의 허리로서 실무진을 관리하며 성과를 책임집니다. 회사 생활의 첫 번째 분기점은 과장을 거치면서 나뉘어집니다. 국내 대기업의 경우 과장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8년 정도 걸리니까 절대로 만만하게 볼 자리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3. 사람 좋다는 칭찬은 비난이다. 학교 다닐 때 사람 좋다는 말은 칭찬이지만 회사에서는 정반대의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을 잘하거나 능력이 탁월하거나 대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사람 좋지만 무능한 상사보다는 성격이 까다롭고 다혈질이더라도 능력이 탁월한 상사 밑에 있는 것이 나중을 생각해도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직원 역시 성격이 좀 모나더라도 일을 잘해서 이익을 갖다주는 인물입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거든 명예퇴직을 권고받거나 해고당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보다 사람 좋다고 소문난 이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4. 인맥은 금맥이다. 서울대, 하버드대가 유명하고 아직까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이들이 가진 넓고 다양한 인맥 때문입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쉽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학벌을 이용한 인맥이 없다면 일을 통해서도 인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능한 인맥이 있을수록 업무에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집니다.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다만 인맥을 관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각별한 신경과 배려, 돈과 시간을 써야 합니다. 5. 승진할수록 공부할 게 많아진다. 승진을 해서 직위가 바뀌면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사원과 대리는 주어진 일만 하면 되지만 과장은 과원들의 일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일로도 성과를 내야 합니다. 부장으로 올라가면 부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를 내도록 독려하며 관리해야 하죠. 실무 능력보다 팀을 관리하고 이끄는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임원이 되면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를 찾고 그 안에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아무도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임원 발령 1년 만에 해고되는 비율이 60% 이상이니까요. 주어진 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열공은 기본입니다. 6. 금수저가 아니라면 워라밸은 잊어라. 젊은 세대들은 돈보다 워라밸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 시절에 너무 워라밸에 집착하면 나이 든 후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세상에 편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고 일하고 싶어도 사회가 무시합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만 가는데 젊은 시절 워라밸을 즐긴다고 노후가 저절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잊으면 곤란합니다. AI가 발달하는 미래에는 경비원이나 캐셔 같은 단순 노동직도 구할 수 없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노후가 아득한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나이 먹고 후회하기 싫다면
워라밸은 잠시 있는 게 좋습니다. 7. 회사 일 잘하는 사람이 독립해도 잘한다. 독립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회사에 있을 때에도 일을 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회사나 상사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을 위해서 일하죠. 그렇게 일하는 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독립해서도 생존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회사에서 타성에 젖어 대충 일하는 사람들은 독립하고 나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죽을 둥살둥 노력해도 살아남을까 말까인데 회사에서 일하던 그대로니 생존은 불가능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도 지금까지의 습관 때문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옛말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정답입니다. 8. 꼰대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기성세대들을 꼰대라며 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전히 이 사회를 움직이는 세력은 바로 그 꼰대들이기 때문이죠. 꼰대들을 관찰하고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생각해보면 꼰대들도 한때는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배울 것이 없을 리 없습니다. 만약 꼰대들을 비판하고 싶다면 최소한 그들보다 나은 실력을 갖추고 나서 비판을 해야 합니다. 꼰대들 중에서도 말이 통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만 하며 소통을 거부한다면 당신이 비난하는 꼰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만일 회사의 기성세대가 정말 융통성이 없고 자기 의견만 고수하는 진짜 꼰대라면 떠나면 그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수요가 있으니까요. 능력 있는 인재를 못 알아보면 그건 회사의 손해이지 당신의 손해가 아닙니다. 하지만 실력도 없으면서 쓸데없는 자존심과 치기만으로 비난만 일삼다가는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오늘은 비로소 보이는 것들 2탄, 입사하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3편에서는 잠시나마 자영업을 하며 겪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사장이 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이상 정글북마인드 오픈회였습니다.